자, 안녕하세요. 14장 WSL 문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디피니션 엘리먼트의 메시지 엘리먼트와 포트 타입 엘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인터페이스 정보를 기술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바인딩 엘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바인딩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통신 방법에 대한 바인딩 정보를 기술하는 엘리먼트가 바로 바인딩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웹 서비스에 사용되는 바인딩은 이 세 가지 바인딩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바인딩이란 건 어떤 통신 방법을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웹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바인딩은 솥 바인딩, HTTP 바인딩, 마인 바인딩 이렇게 세 가지 바인딩을 사용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솥 바인딩이라고 하면 솥 메시지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 방법을 솥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HTTP 바인딩이 있어요. 자, 이 HTTP 바인딩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뭐 JSP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페이지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뭐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들어보셨죠? 자,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은 그 HTTP 메시지에다가 그 전달하려는 정보를 같이 포함해서 URL 정보에 포함해서 어떤 서비스를 호출하는 형태를 우리가 get 방식이다, 포스트 방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손 메시지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 HTTP 그러니까 JSP 페이지를 호출하듯이 마치 JSP 페이지를 호출하듯이 URL 뒤에다가 어떤 정보를 포함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실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URL 기법을 이용하는 걸 우리는 HTTP 바인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솥 메시지는 이런 솥 메시지 자체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솥 바인딩 말고도 HTTP 그 URL 정보를 호출하는 URL 메시지 뒤에다가 어떤 정보를 포함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HTTP 바인딩 기법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인 바인딩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마인 바인딩이란 거는 솥 바인딩이나 HTTP 바인딩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바인딩 방법인데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에 그 해당 첨부 파일을 보내기 위한 바인딩 기법을 기술하기 위해서 마인 바인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솥 바인딩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바인딩 방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각각 솥 바인딩, HTTP 바인딩, 마인 바인딩 세 가지 바인딩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솥 메시지를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떤 바인딩 방법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가 바로 바인딩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이 바인딩 엘리먼트는 하위에 솥 바인딩이라는 엘리먼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솥 바인딩 엘리먼트 앞에 보면 솥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접두어가 붙어 있죠. 자, 이 접두어만 보고서도 우리는 이 웹 서비스가 솥 바인딩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바인딩 엘리먼트는 네임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임 어트리뷰트에는 이 바인딩 엘리먼트에 대한 이름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타입 어트리뷰트의 값은 우리가 앞서 기술한 포트 타입 엘리먼트의 네임 어트리뷰트에 기술된 값을 참조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인딩 엘리먼트는 요 값을 참조해서 기술된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어트리뷰트는 포트 타입 엘리먼트를 참조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인딩 엘리먼트를 가질 수 있는데 바인딩 엘리먼트 앞에 솝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네요. 자, 이 솝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접두어는 우리가 앞서 WSD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인 definition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 작성한 네임스페이스 선언이 포함된 접두어입니다. 자, 그래서 솝 바인딩이라는 이 접두어만 보고도 얘는 솝 바인딩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인딩 엘리먼트의 트랜스포트 어트리뷰트에는 솝 바인딩을 위한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어트리뷰트에는 이 웹 서비스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이 스타일 어트리뷰트에는 우리가 지금 제공하려는 웹 서비스가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웹 서비스를 호출하면, 자, 서버에서 웹 서비스를 처리한 후에 클라이언트로 그 결과값을 보내주게 되죠. 이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동기적인 형태로 이용되는 걸 RPC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리모트 프로시저 콜의 형식이죠. 자, 바로 동기적인 형태의 웹 서비스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웹 서비스를 호출하면 서버가 웹 서비스를 수행한 후에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돌려주는 걸 우린 동기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걸 RP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인딩 엘리먼트의 솝 바인딩 엘리먼트의 스타일 어트리뷰트에는 해당 웹 서비스가 어떤 형태를 이용해서 제공되는지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기적인 형태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RPC라고 기술하시면 돼요. 자, RPC 말고 우리는 이 스타일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도큐먼트라는 값을 기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큐먼트라는 값은 웹 서비스가 단순히 비동기적으로 이용될 때, 그러니까 단순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도큐먼트라는 값을 기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어트리뷰트는 RPC나 도큐먼트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기적인 형태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RPC라는 값을 기술했습니다. 자, 이 스타일 어트리뷰트의 RPC라는 값만 딱 보고도 얘는 동기적인 형태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바인딩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바인딩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는 웹 서비스는 솝 바인딩, HTTP 바인딩, 마인 바인딩 이렇게 세 가지 바인딩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바인딩 엘리먼트 하위에는 솝 바인딩 엘리먼트가 사용되는데 이 솝 바인딩 엘리먼트에 앞에 사용된 솝 접두어만 보고도 얘가 솝 메시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구나, 솝 바인딩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솝 바인딩 엘리먼트는 트랜스포트와 스타일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트랜스포트 어트리뷰트에는 솝 바인딩을 위한 솝 바인딩의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하시면 되고 스타일 어트리뷰트에는 도큐먼트나 RPC 중에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맞는 값을 기술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동기적인 형태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RPC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솝 바인딩의 하위 엘리먼트로 오퍼레이션 엘리먼트가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이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는 하나의 메소드에 대한 인코딩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엘리먼트입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의 하위 엘리먼트로 솝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솝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는 솝 메시지에서 솝 액션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엘리먼트예요. 자, 우리가 12장에서 솝 액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솝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메시지가 전송될 경우에 솝 액션이란 항목이 추가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솝 액션의 항목에는 어떤 특정한 값이 기술되는데 이 솝 액션의 항목에 기술된 값은 보안상의 문제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히
손 메시지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손 메시지에 대한 목적지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뭐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는 하나의 메소드에 대한 인코딩 정보를 기술하는데 오퍼레이션 엘리먼트의 하위에 있는 솝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는 손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될 때 솝 액션 항목에 기술될 값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바로 솝 오퍼레이션 엘리먼트예요. 자, 그래서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는 자, 네임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임 어트리뷰트에는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에 대한 이름을 기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솝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는 솝 액션이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솝 액션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HTTP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솝 액션의 값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솝 액션 어트리뷰트의 값이 비어 있어요. 자, 이 비어 있다는 거는 이 비어 있다라는 의미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손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데 자, 이때 HTTP 헤더에 솝 액션이란 항목이 포함된다 그랬죠. 솝 액션이란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 솝 액션의 항목의 값이 아무런 값도 없이 널로 비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솝 오퍼레이션 엘리먼트가 가진 솝 액션 어트리뷰트의 값을 널 값으로 비워주게 되면 솝 메시지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데 HTTP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솝 액션의 값을 기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는 하위에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는 각각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인코딩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는 각각 하위에 솝 바디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솝 바디라는 엘리먼트에 이제 웹 서비스 호출하는 데 필요한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세부적인 인코딩 규칙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인풋은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 데 필요한 인자에 대한 인코딩 타입을 기술하겠죠. 자, 그리고 아웃풋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리턴 타입에 대한 인코딩 정보를 기술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는 각각 하위에 솝 바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솝 바디 엘리먼트는 인코딩 스타일이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인코딩 스타일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손 메시지가 사용하는 XML 스키마를 사용하는 손 메시지의 인코딩 타입에 대한 URI를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즈 어트리뷰트에는 이 손 메시지가 인코딩 될 필요가 있다 혹은 없다라는 값을 기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바에서 사용한 데이터 타입을 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그러니까 XML 스키마의 데이터 타입으로 인코딩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때문에 유즈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인코디드라는 값을 기술함으로써 인코딩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기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어트리뷰트에는 웹 서비스 제공자의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임스페이스 이 어트리뷰트에는 웹 서비스 제공하는 제공자가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경우에 그것에 관련된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웹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인딩 엘리먼트에 대해서 세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 대 묶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가 헬로 웹 서비스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인딩 엘리먼트가 작성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우선 바인딩 엘리먼트를 보자고요. 바인딩 엘리먼트는 네임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네임 어트리뷰트에는 바인딩 엘리먼트의 이름을 기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인딩 엘리먼트의 이름은 hello if binding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타입 어트리뷰트에는 포트 타입
엘리먼트를 참조하는 값을 기술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hello if라고 해서 여기 있는 포트 타입 엘리먼트를 참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인딩 엘리먼트 하위에 솝 바인딩이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솝 바인딩이란 엘리먼트의 솝이라는 접두어는 자, 우리 여기서 선언되어 있죠. 디피니션 엘리먼트에 이와 같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솝 바인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솝이라는 접두어를 가진 바인딩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이 웹 서비스가 솝 바인딩을 이용한다라는 걸 기술했습니다. 자, 트랜스포트에는 솝 바인딩에서 사용되는 바인딩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바인딩의 URI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어트리뷰트에는 우리는 RPC 형태, 동기적인 형태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RPC 값을 기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엘리먼트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인코딩 방법을 기술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퍼레이션 엘리먼트의 네임 어트리뷰트에는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솝 오퍼레이션 엘리먼트의 솝 액션 어트리뷰트에는 솝 메시지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될 경우에 HTTP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솝 액션의 액션 항목의 값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엘리먼트가 바로 솝 오퍼레이션 엘리먼트예요. 자, 그래서 보면 솝 액션 어트리뷰트의 값이 지금 비어있죠. 자, 이렇게 비어있다라는 건 이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데 솝 액션 항목의 값이 비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는 이제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인코딩 방법을 기술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는 각각 하위에 솝 바디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솝 바디 엘리먼트의 인코딩 스타일 어트리뷰트의 인코딩 방법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즈 어트리뷰트에는 인코딩 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걸 기술하는데 우리는 자바의 데이터 타입을 솝 메시지에 사용되는 XML 스키마의 데이터 타입으로 인코딩 해야 되기 때문에 인코디드라는 값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어트리뷰트에는 웹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웹서비스 제공자의 네임스페이스를 기술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바인딩 엘리먼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바인딩 엘리먼트가 조금 복잡하죠. 자, 우리가 이 바인딩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 명확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인딩 엘리먼트의 사용 방법을, 그러니까 사용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바인딩이라는 단어 자체를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용한다라고 간단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인딩이란 단어가 어떤 통신 방법을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바인딩 엘리먼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바인딩 엘리먼트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인딩 엘리먼트가 뭐 조금 복잡하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술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